안녕하세요.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여러분도 수요일 오후 4시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 기다리시면서 설레고 그러신가요? 저는 굉장히 설레고 열심히 준비해보는 셈입니다.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은 시사 이슈들을 짚어보고 또 코너 속의 코너 인지연의 러브레터 낭독드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얘기 좀 해보죠. 바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윤영찬은 누구인가? 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멤버입니다. 그 커미티의 멤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오르자 윤영찬 국회의원 과방위 위원의 핸드폰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거기에 써있는 바는 국민의힘 야당 원내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오르니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윤영찬 의원의 폰으로 보냈고, 윤영찬 의원의 폰 사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라는 답장을 쓰는 모습. 그 문자 메시지가 기자의 카메라에 잡혀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은 현재 포털 사이트 규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바로 포털 사이트 규제를 다루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과방위 위원회 위원인 윤영찬 전 포털 간부 중요 간부 출신인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로 하여금 들어오라 마라 하는 국회의 과방위원 윤영찬,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장악, 포털 장악, 바로 그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찬 의원 즉각 과방위 위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포털 내용 규제하고 언론 내용 규제하기 때문에 포털 메인 뉴스만 헤드라인만 살펴보는 국민들, 다음이라고 하죠. 그 좌측으로 편향된 좌음만 메인 뉴스 제목만 조금 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분들에게는 엉뚱하고 바로 친문재인적인 그런 정보만 편향돼서 세뇌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 뉴스와 그리고 언론을 달구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추미애와 그 법무부 장관이란 자의 아들 비리 의혹입니다. 추미애 아들의 특혜, 반칙, 불법,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 선발되는 걸 청탁했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또 불거져 나오는 것은 추 장관 아들이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장애인 아버지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기 지분은 99%로 그리고 아버지 지분은 1%로 해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세금 감면이라는 장애인 아버지를 활용해서 세금 감면까지 누리려는 장애인 혜택을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군대 카투사라는 카투사 23일이나 되는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은 모든 것이 완전한 비정상, 불법, 반칙, 특혜, 범벅이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내일 바로 9월 10일 시간과 장소는 일단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당원님들 다 모이시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에 위법사항이 발생할까봐 바로 내일 9월 10일 오후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광화문에서 그렇게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 당원님들, 그리고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 어느 분들 계신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양구름님 방금 계셨는데? 맞나요? 그리고 임원남님, 최정수님, 대박뉴스TV님, 우리 대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또순이님, 임원남님 한번 말씀드렸고요. 박유세님,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본 하얀구름님, 그리고 설화설아님, 이옥선님, 우리 공식 카페에서 활약이 대단하신 로뎀 나무님까지, 희망, 파랑, 장미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당원님들, 저도 있어요. 쌀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쌀밥님 계십니다. 저도 계십니다. 네. 저 인지연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설아설아님, 김영수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실방, 라이브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한 녹화 방송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 채널을, 지금 68,000, 69,000 막 이러고 있는데, 7만, 8만, 10만 좀 빨리 우리 한번 도달해 보십시다.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대생 86%가 실기시험에 응시 안 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첫날에 시험장에는 6명만 오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이제 의료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없다라는 자기들 간에 아주 강경한 이런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그 4일에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졸속 합의였고 국시 응시 거부를 지속할 것이라는 결연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전공의도 아니고 의사협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의대생들이 가장 결연하게 저항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하는 글을 SNS에 썼다가 아주 호되게 국민 비난받고 그러고 나니까 비서관이 썼다고 책임 전가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방송이라서 그렇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말,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제 상황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영업자 망쳐버렸죠. 자영업자 거의 파산에 이르게 했죠. 어떻게? 바로 최저임금 급격히 상승시키고 주 52시간제, 게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추경 4차, 무려 4차 추경 예산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대거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이 그 4차 추경 자금을 예산 편성하면서 국민 환심 사기 포퓰리즘으로 통신비 지원에 돈을 쓰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요구로 17세, 34세 청년층 하고 그리고 중간에 경제활동인구 빼버리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에 월 2만원 통신비 할인 혜택 주는 방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별적이고 또 국민 갈라치기 하고 자기들 멋대로의 선별적인 포퓰리즘 하고 있는 국정농단, 경제농단 그런 문재인 정권이죠.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끌 공무원 연금 주택 대출 재원이 열흘 만에 바닥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무원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퇴직연금을 담보 삼아 자기들 집 사는데 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공무원 17만 명 늘리겠다 이렇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는 영끌로 주택 사는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방역 독재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습니까? 한강 공원 3곳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마다 QR코드니 내 핸드폰 정보니 내 이름 정보니 다 적고 다니시고 계시죠?
바로 곳곳마다 디지털 독재, 방역 독재, QR코드로 내 동선 일일이 다 보고하고 다니기, 개인정보 유출돼도 대책 없는 상황, 바로 이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상황에서의 디지털 독재, 방역 독재 현황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대한 일이 또 두 가지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중대한 일 하나, 바로 대법관 13명 중에 10명, 9명에서 10명째 이제 문재인이 임명한 친좌파 독재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사람들 투성의 대법관이 무려 10명으로 완성됐습니다. 3명만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이제 사법독재, 사법부에 작용하는 이 명약 관화한 사실로 이제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 통보했었던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의 판결을 뒤집고 이 좌편향 사법독재 사법부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길을 열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시뻘겋게 물드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전교조의 합법화가 이 좌파 독재 사법부에 의해서 지난주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 9월 4일은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일이었습니다.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그 애끓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우리 대한민국이 나의 형제자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 인권 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날이 9월 4일 2016년 9월 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북한인권법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정상화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의 정상화를 위해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통과를 위해 애쓰고 애쓰셨던, 저도 그 중에 일인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 이제 요번 주 화요일, 어제부터 화요 집회, 북한인권법의 정상화를 위한 화요 집회를 시작했음을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국제 및 안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친중 친북 정권이라고 하죠. 바로 중국의 궁극적인 한반도 전략은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한미동맹에서 떼어내서 옛날 4대주의에 쩌들었던 조선시대처럼 중국 영향력 아래 대한민국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한반도 전략입니다. 바로 그 전략이 거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친중 정권은 끊임없이 중국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또 대한민국은 동맹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마구 뱉어내는 집권 세력 더불어민주당 이 현 정부입니다. 시진핑이 또 정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중국에서는 지금 또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코로나19, 이 전염병 바이러스의 고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작 중국에서는 코로나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방역의 우수성이 드러났다. 바로 문재인처럼 그런 말을 하면서 방역 훈장, 바로 표창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2,000여 개 넘게 수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권력의 교체기에 있죠.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후임으로 확정된 스가 총리 후보죠.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음도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는 문화 부분의 소식 하나 알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영어로 뭐죠? BTS죠. 우리 공화당의 멋진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은 문화 쪽에도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가 문화가 문제냐, 뭐 공연이 뭐냐, 예술이 뭐냐, 대중가요가 뭐냐 그런 말씀 하시기보다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도 이 정치 권력에 있어서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문화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식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BTS의 신곡, 그게 2주 연속 1위 했습니다. 어디에서 1위 했느냐? 바로 미국 빌보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보드에서 핫 100, 핫 100에서 1위를 지난주에 차지하고 또한 2주 연속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뭐 1등 했구나, 한류가 유명하니까 대단하지, 그 수준이 아니라 바로 미국 그 대단한 빌보드 역사상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차지했던 곡은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게 20번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너무 대단합니다. 바로 BTS가 영어로 쓴 첫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한 게 그 수만, 수십, 수백만 그 팝 가요들 중에서 20번째에 해당하는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슈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이렇게 재능 넘치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계에서 자기 실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 정치 영역에서의 정치 권력의 실태가 너무나 끔찍스럽고 안타까워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희망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의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올곧이 지켜내야겠다라는 사명을 한번 우리가 더 추스리고자 제가 이 소식을 이슈 포커스에서의 인전의 이슈 포커스, 인전의 포커스의 이슈 부분에서 마무리 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전의 러브레터, 이 포커스 시간의 코너 속 코너 인전의 러브레터 넘버 5, 5번째 편지를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편지 읽기 전에 또 다른 선생님들, 우리 동지님들 들어오셨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못 보던 분 계세요. 안기창님, 임진주님, 안기창님 맞습니다. 임진주님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TV님, 화이팅TV 대표님 아까 말씀 못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지연님, 독재타도 바로 저희가 실행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의 목표죠. 로뎀 나무님, 한 뉴스 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러브레터까지 합치면은 시간이 꽤 되는데 그래도 아쉬우셨나 봅니다. 조권수님, 우리공화당 화이팅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인전의 러브레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곱게 쓴 편지를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인전의 5번째 러브레터.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조르주 퐁피드라는 전 프랑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정상배라는 그것은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문재인 한 명 자신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가 봉사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문씨가 주인되는 문주주의라는 말이 진작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 찬탈자들의 측근들은 문재인을 태종이니 세종이니 왕조의 절대 군주에 비유했습니다. 문재인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쥔 왕처럼 초법적 위치에서 불법을 마구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내놔서 금융권 주요 대표들과 공직자를 불러놓고 뉴딜 펀드 수금하라며 국민의 돈을 모으라는 명시적 강요 비슷한 것까지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경남 양산에 문재인이 자택을 구입하며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니까 그런 의혹을 받으니 주말마다 농사지었다는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의 사업체 주소지는 그 문제의 경남 양산 자택이라 합니다. 일부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와 공모해 사기를 벌인 라임펀드, 증권사를 속이기 위해 사모펀드 관리체제의 구멍을 노린 옵티머스 펀드 비리 의혹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속속들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권의 운동권 측근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으로 이어지는 돈과 불법과 반칙과 불공정의 추악한 모양새는 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런 썩은 자들을 비호해주고 이들에게 특권 특혜를 멋대로 누리게 하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고 있나 싶어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끔찍한 문주주의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중동, 고요해 보였지만 우리 공화당은 쉬지 않고 오늘까지 행동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2달 전 우리 공화당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 제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래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짧은 궤적을 짚어봅니다. 당 조직에서 가장 중대한 당협위원장 체제의 당협조직 구축을 위해 월요일 바로 제1차 당협조직위원장이 선발되었습니다. 당협조직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이 아님을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9월 말 10월 말 계속해서 당협조직위원장 그리고 당협위원장 조직이 모두 갖춰지면 당원협의회, 즉 당협조직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원님들의 적극적인 온몸 던지는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의 핵심 커뮤니티인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분탕과 음해와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당의 커뮤니티가 중앙당 공지, 자유로운 소통, 지도부의 발언 콘텐츠, 논평 및 보도 자료들로 채워지며 점차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유튜브 채널인 우리공화당 라이브도 어수선한 과정이 지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프로그램 수혜 증대, 그리고 다각화, 양질의 영상 콘텐츠 확보, 외부 인사 초대 증가 등의 목표를 갖고서 더욱더 높게 비상하는 인기 높은 채널로 자리 잡힐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의 조직 강화 및 완성,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 그리고 내년 4월 보궐선거 대책 등의 굵고 중대한 도전과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선거에 적합하고 훌륭한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이를 실행해야만 합니다. 법무부 이런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힘센 정당, 그리고 재정이 안정적인 정당, 당원들의 후원이 든든하게 당을 이끌어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법무국의 강화, 변호사 확충, 홍보궁의 강화, 홍보 전문가 영입 다 듣기 좋고 다 맞고 지당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요구들이 현실화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모두 돈의 문제, 경제적 여건입니다. 당에 대해 건설적인 요구, 소용 닿는 건의와 제언해 주시는 거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건의하실 때 소위 돈 써야 하는 건의도 좋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제언, 당의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안도 환영합니다. 당이 현재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만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만드셨고 키우시고 세우신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서 있으면 서는 우리 공화당.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면 흔들리고 쓰러지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쭉쭉 뻗어나가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루고
정당의 목적인 정권 창출의 순간까지 가는 것을 좌우하는 것은 그 누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당원들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의 태극기 투쟁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길에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를 핑계로 방역을 이용한 방역 독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독재 정권 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생활 양식의 우리 공화당은 또한 신속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합니다. 방역 독재에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위험과 공존하며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스마트한 방법과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릴레이 1인 시위팀 조직, 매주 1회 이슈 파이팅 기자회견의 정례화, 광화문 광장에 항상 떠있게 해야 할 대형 에드벌룬, 매번 잘려나가는 현수막 대신에 커다란 이슈 파이팅 깃발을 1인 시위자 3명에서 5명이 동일 지역 근방에서 각각 떨어져 들고 서 있는 전략, 차량에 우리 공화당의 당버스의 확성기를 통한 차량 홍보 등 우리가 현명하게 착안해서 실행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상의 열거된 사항들은 중앙당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안들임을 알립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사기 탄핵에 분노해서 일어나 투쟁하는 정의로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굽히지 않는 불굴의 용기,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승리할 때까지 버티고 참아내는 질긴 인내에 다시금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태극기 투쟁의 여정을 사랑합니다. 그 투쟁의 여정이 끝끝내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최후의 승자는 우리 공화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입니다. 당원님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 올렸습니다. 이상은 코너 속 코너 인지연의 러브레터였고요. 조건수님, 성순옥님, 임진주님, 네, 저도 우리 당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화이팅입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임언나님 아까 계셨죠? 초심희망님, 네, 힘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엘리자베스 한님, 박재민님, 은숙유님, 설아설아님은 아까부터 계셨고요. 박스 미래님, 우파승리TV님, 버퍼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순옥님, 유튜브 선생님들 다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의 인지연의 포커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하기 모두 우리 각자가 바로 태극기, 모바일 태극기 전사라고 생각하시고 단 한 명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이삭줍기 하듯이 한 명 한 명, 동지들 한 명 한 명의 핸드폰에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 구독해주세요. 우리 공화당 단체 카톡 라이브 단체 카톡장에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할 때 우리 공화당 라이브 10만 어서 달성될 줄로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인지연의 포커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성큼 다가온 가을에 바로 다음 주가 또 손살같이 다가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우리 공화당 필승! 감사합니다.